이미 잘 되고 있거나 곧 잘 될 예정인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땅꿈TV입니다. 크고 작은 차이일 뿐 누구나 걱정과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걱정과 고민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구독자가 늘지 않아, 조회수가 나오지 않아 걱정입니다. 자, 지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합시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TBS의 유명한 속담입니다. 걱정은 하면 할수록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 걱정과 고민 속에서 살아온 걱정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걱정은 하면 할수록 늘어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모든 문제들은 다 해결됩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 해결이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쪽으로 진행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문제들은 다 해결됩니다. 해결될 문제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 안 될 문제라면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얼마만큼 걱정을 많이 했는지, 얼마만큼 많이 고통스러워했는지, 얼마만큼 많이 괴로워했는지는 문제의 해결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장사하면서 자식 키우면서 세월을 보내다 보면 모두 전문가가 됩니다. 걱정 전문가. 돈 걱정, 장사 걱정, 자식 걱정, 건강 걱정. 어니 제이 젤렌스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사건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 22%는 사소한 사건들,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이다. 즉 96%의 걱정거리는 쓸데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다들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인권이 형도, 저기도, 가인이도.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걱정과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문가의 입장에서 저만의 걱정 해소 방법 가르쳐 드립니까? 3가지. 첫 번째, 걱정을 구체적으로 노트에 하나씩 적어봅니다. 1번, 유튜브 쭉 자고 해도 구독자가 늘지 않는다. 신발끈. 2번, 장사가 너무 안 된다. 배달이 반토막이 났다. 진짜 신발끈. 3번, 폐업을 할까? 업종 변경을 돌아버리겠네. 4번, 혈압 관리가 안 된다. 일하다 죽겠다.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걱정을 모두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밑에 하나씩 자기 생각을 적어보고 삭제해 나갑니다. 1번, 유튜브 쭉 자고 해도 구독자가 늘지 않는다. 밑에 자기 생각을 적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하자. 일주일에 서너 번 해도 구독자가 늘까 말까 하는데 월요일에 한 번 딸랑 업로드하면서 무슨 구독자가 늘기를 바라노. 시간이 없으면 시간을 만들자. 잠을 줄이든지 해서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영상을 업로드하자. 그리고 난 뒤 다시 생각해보자 하고 줄 긋고 삭제. 2번, 장사가 너무 안 된다. 배달이 반토막이 났다. 또 적습니다. 배민 요기요 쿠팡이처 전체 들여다보기. 신메뉴 추가. 메뉴 이름 변경도 해보고 메뉴 설명도 좀 더 감성적인 문구로 바꿔보자. 전체 메뉴 이미지도 교체하고 배달의 민족 울트라콜 이벤트 하던데 깃발도 몇 개 늘려보자.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한 후 줄 긋고 삭제. 3번, 폐업할까? 업종 변경을 할까? 일단 2번 고민처럼 배달 앱 전체 정비하고 한 번 더 열심히 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업종 변경하자. 땅꿈TV에서 하는 브랜드 상담받자. 잘 되나 보던데 적어놓고 줄 긋고 삭제. 4번, 혈압 관리가 안 된다. 운동 좀 해라 새끼야. 적어놓고 줄 긋고 삭제. 이렇게 걱정을 삭제해 나가는데 7번쯤 막강 걱정이 나타나 이거 어쩌지 싶을 때는 그건 일단 패스하고 다음 걱정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삭제하다 보면 다 삭제되거나 한두 개 남습니다. 그럼 그 한두 개를 다시 집중해서 고민하면서 대책을 생각하고 다시 줄 긋고 삭제. 그렇게 하면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인데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주술적인 방법입니다. 이게 과테말라 인형이라고 하는 걱정 인형입니다. 걱정 인형은 과테말라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인형입니다. 아이가 걱정이나 공포로 잠들지 못할 때 부모들은 작은 주머니에 인형을 넣어 아이에게 선물해 줬습니다. 그 속에 보통 6개의 걱정 인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가 하루에 하나씩 인형을 꺼내 자기의 걱정을 말하고 베개 밑에 넣어두면 부모는 베개 속의 걱정 인형을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네 걱정은 인형이 가져갔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인형이 자기의 걱정과 함께 사라졌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걱정 인형에게 자기의 걱정거리를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걱정을 지워나갑니다. 부모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모든 걱정들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걱정 인형이 내 걱정을 대신해 줄 것이란 믿음은 의학적으로도 유용한 처방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아이들의 수면장애나 심리치료의 목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걱정이 없어진다는 믿음이 진짜로 걱정을 없애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지만 걱정은 마음이 만듭니다. 저는 요즘도 이 인형들을 한 번씩 만지작거릴 때가 있습니다. 효과 있습니다. 기회 되면 인형들이 속삭입니다.
걱정은 내게 맡겨. 그리고 너는 잠이나 자. 세 번째는 될 대로 되라입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일체유심조라. 모든 일은 마음이 만듭니다. 살다 보면 될 대로 되라가 힘을 발휘할 때도 많습니다. 고민은 하되 걱정은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과 고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걱정,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움. 고민,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움. 한자입니다. 썰고 괴로울고 답답할 민. 민자를 보면 문 안에 마음이 갇혀 있죠. 괴롭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떤 문제에 있어 내가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다 싶은 경우는 고민을 하게 되고, 아예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면 걱정을 하게 됩니다. 고민은 그래도 하다 보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생각나기도 하고 차선책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생산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반면 걱정은 하면 할수록 다른 걱정을 낳고 스트레스만 받을 뿐입니다. 기우란 말이 있습니다. 기나라 기, 걱정 우.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란 말입니다. 중국의 기나라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까봐 자고 먹는 것을 잊고 근심 걱정하였다는 데서 나온 말입니다. 혹시 이 정도 걱정하는 건 아니죠? 이쯤 되면 걱정 끝판왕입니다. 걱정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신경 쓰는 것이고, 고민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하고 신경 쓰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한근대 박사는 애매한 걸 정리해주는 사전 애정사라는 책에서 고민과 걱정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걱정은 이미 생긴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고, 고민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걱정은 할수록 몸이 상하고 고민은 할수록 지혜로워진다.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우리말에 비슷한 듯 다른 애매한 말들이 많습니다. 내친 김에 한 말씀 더. 반성문과 각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전에 라디오스타에서 탤런트 이재룡 씨가 이야기했습니다. 반성문은 창작이고 각서는 불러주는 대로 적는 것입니다. 대개의 고민과 걱정은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오래 담아두느냐에 따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아무리 심각한 일이라도 잠시만 마음에 두었다가 잊어버리면 그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면 그 고민은 세상 그 어떤 고민보다 심각한 고민이 됩니다. 걱정하면 할수록 그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고 결국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고민과 걱정은 그게 무엇이든 오래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말이 쉽지 복잡한 세상 살아가며 어찌 걱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구독자 한 분이 댓글로 사연을 남겨줬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흔한 질문 같아 보이기도 하고 크게 심각한 이야기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선배, 동료 사장님들도 모두 사연 보시고 댓글로 한마디씩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대표님의 조언을 받고 싶어 용기 내서 댓글 남깁니다. 저는 장사의 꿈을 가지고 살아온 20대 후반 청년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부터 장사로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기에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꿈을 이루기 위해 한 고깃집의 정직원으로 일을 배웠고, 너무 힘들지만 손님들과 소통하는 것, 나를 보러 또 찾아와 주시는 손님, 가게 사장님께 인정받는 등 재미있게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실의 벽 앞에 장사라는 꿈을 포기했습니다. 주변 지인, 가족, 친지분들은 대기업 생산직을 다니고 있어 장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습니다.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나니 회의감이 들었고 안정적으로 벌 수 있는 대기업 생산직에 들어가라는 조언을 듣게 되어 제 꿈을 포기했습니다. 대기업 생산직에 들어가는 것 또한 많은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 않던 공부를 통해 필수 자격증 취득, 대학 우수한 성적 등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현재는 근무 중에 있습니다. 20대 후반이지만 직장을 다닌 지도 벌써 4년이 넘어가는 시점에 이런 나이에 결혼도 하고 어느 정도 안정된 생활이 마음에 들지만 장사를 포기했던 선택을 아직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 와이프는 그냥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라고 하는데 저는 장사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 제 주변에는 장사하는 지인들이 없어 장사에 대한 진실한 조언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정말 뼈아픈 조언이라도 제게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구독자의 사연은 고민입니까? 걱정입니까? 걱정은 이미 생긴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고, 고민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인데, 장사가 너무 하고 싶어 조언을 듣고 싶다면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생각하는 거라 고민입니다. 왜 장사를 하고 싶을까요? 글을 보면 장사의 꿈을 가지고 살아왔다. 어린 나이로부터 장사로 많은 돈을 벌고 싶었다 했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장사를 하고 싶은가요? 저희 구독자 대부분이 이 청년의 꿈을 이룬 사장님들입니다. 이 부분 지금 장사하고 계신 사장님들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꼭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는 아니라면 그럼 뭘까요? 장사가 너무 하고 싶으면 하면 되지. 할 수도 없고, 사실 이런 문제는 장사 현장에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먼저 자기 자신과 이야기해 봐야 합니다. 유튜브 보니까 자영업 사장이 직원들과 함께 어울리며 잘 관리하면서 돈도 잘 벌고 퇴근할 때 보니까 포르쉐 타던데,
포르쉐 타는 사장님보다 쪽박찬 사장님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바이올린을 했습니다. 공부도 꽤나 잘하던 친구라 대학에 진학할 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뭐시가 바이올린은 취미로 하자. 법대로 가자. 그래서 폼나게 국제 변호사 한번 하자. 변호사 아버지 한번 시켜도 바이올리니스트가 바이올린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라 별로지만 국제 변호사가 어느 날 바이올린을 프로같이 연주하면 얼마나 폼나겠노. 그러자 생각해보겠다 약속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진로를 결정해야 할 시기에 그 문제를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저 음대에 진학해 바이올린을 계속하고 싶어요. 짜증이 확 몰려왔습니다. 그래도 얘를 설득시켜야겠다 생각하고 침착하게 물어봤습니다. 이유가 뭐고? 바이올린 할 때가 가장 행복해요. 잠시 시간이 흐르고 제가 답을 했습니다. 오케이. 바이올린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데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니만 행복하면 다가 이 새끼야 할 수도 있었고 그거 가짜 행복이야 하고 억지를 부려볼 수도 있었지만 진심이 느껴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친구는 바이올린 할 때 가장 행복해 보입니다. 여전히 현재는 불안정하고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저는 뭐 그리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 영상에서도 인간 최고의 선은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행복하면 됩니다. 질문 주신 구독자님도 행복하면 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분야에서 상위 5%, 10%는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를 얻게 되고 존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단 장사뿐만 아니라 어떤 분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분야라도 만만한 일이 없습니다. 장사하고 싶다면 시간을 내서 직접 겪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직원들과 함께 어울리고 직원 관리 잘하면서 돈도 잘 벌고 퇴근할 때 포르쉐 타고 오토 운영하면서 외국 여행도 다니고 그런 사장도 있겠지만 직원들에게 고발당해서 내내 노동청에 불려다니고 적자에 시달리고 임차료 밀려 건물주 피해 다니고 감당하지도 못할 대출로 가족에게까지 민폐가 되는 사장님도 많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후회할 수 있습니다. 제가 건축을 전공해서 학교 졸업 후 건설회사에 다녔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장사를 하지 않고 계속 건설회사에 다녔더라면 어땠을까? 제법 큰 건설회사 사장이 된 친구도 있고 몇 손가락 안에 드는 큰 설계사무소 소장이 된 후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성공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그 일을 할 때 진정 행복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가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거 없습니다. 본인의 행복만 생각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두 번 사니까 세 번 삽니까? 아무튼 두 번째 인생에서 가족을 위해 살기로 하고 이번 생은 철저하게 본인이 행복한 길이 어떤 길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합니다. 안정된 직장인의 길, 불확실한 자영업의 길, 어떤 길을 가더라도 또 다른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다 아는 유명한 시입니다. 가지 않은 길, 로버트 프로스트. 노랗게 물든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네. 안타깝게도 두 길을 다 가보지 못하는 서운함에 한 길이 숲을 뒤로 구부러져 보이지 않는 곳까지 멀리 굽어보며 한참을 서 있었네. 그리고 한 길을 택했네. 똑같이 아름다웠지만 풀이 우거지고 인적이 없어 더 나아 보이는 길을. 사실 지나간 발길로 다른 건 두 길이 정말 비슷했다네. 그날 아침 두 길은 똑같이 아직 밟히지 않은 낙엽이 덮여 있었네. 아, 나는 첫 길은 훗날을 위해 남겨놓았네. 그러나 같은 길로 이어져 계속 가야 함을 알기에 다시 돌아올 수 있으리라 믿지는 않았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하리.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지나간 길을 택했고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